안녕하세요. 요즘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있는 제주 한바퀴입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봄부터 여름 제주도로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렌터카 빌리는 일이죠. 제주에 오랜만에 놀러온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친구가 제주도 여행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때 보내준 사진인데 상태가 심각하긴 하네요. 다행히 완전 자차했고 몸은 다친 곳이 없다고 하네요. 차는 렌터카 회사에서 보낸 공업사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일을 수습하던 중 견적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냐면서 견적서를 보내줬습니다.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렌터카에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보원도 알아봤지만 소용없었고 육지로 돌아가는 친구 입장에서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에서 렌트를 할 경우 보험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종합보험과 선택적 보험인 자차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차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면책 상품은 기본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자차, 완전 자차, 슈퍼 자차. 차량 손해 면책 상품이란 렌터카 이용 중 운전자 과실에 의한 대여 차량의 파손 및 이상이 생긴 경우 계약 시 정해진 자기부담금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시 보험 보상으로 수리비 부담을 줄이는 상품을 말합니다. 제주도에는 총 110곳이 넘는 렌터카 업체들이 있고 휴가철 렌터카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일반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데요. 렌터카는 저렴한 걸 대여한다고 해도 해당 업체의 약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렌트카 예약할 때 약관 읽어보시는 분 얼마나 있을까요? 약관을 확인해 보면 이게 허가가 난다고 싶을 정도로 이상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단독사고와 휠 타이어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슈퍼자차일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자차일 경우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보험 처리 가능했으나 12대 중과실 전부 보험 처리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친구의 경우는 단독사고를 냈기에 보험 적용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 자차 보험을 가입했던지라 자기 부담금만 생각을 했던 친구의 예상과는 다르게 차량 수리비 전액, 휴차비, 경락 손해금까지 전부 배상해야 했습니다. 휴차비는 고객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수리기간이 10일일 경우에 1일 대여 요금이 73,000원이면 곱하기 10의 50%인 36만 5천원의 휴차비가 발생합니다. 경락 손해금은 출고한 지 5년 이하의 차량일 경우 수리비의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경락 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 수리비가 1,000만 원일 경우 수리비 10% 적용하여 경락 손해금은 100만 원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걸 변형해서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의 렌터카 업체의 약관들이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렌터카 자차는 우리의 자동차를 보험 가입할 때 드는 그 자차 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이 아닌 렌터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유사보험입니다. 그래서 렌트할 때 계약서에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란 담보가 있는데 일반 자차, 완전 자차, 슈퍼 자차, 퍼펙트 자차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서 고객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마다 다른 차량 손해 면책 약관, 반드시 약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비행기 시간과 발품 팔 시간이 부족, 법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라 렌터카 회사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입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게는 자동차 외관 기스로 인해 배상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렌트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사진 촬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완전 자차일 경우는 자잘한 기스로 트집 잡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부위별로 촬영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차 하부 특히 범퍼 아랫부분 기스 이야기하면서 돈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차 빌릴 때 누가 차 하부를 찍을까요? 이건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네요. 슈퍼자차일 경우에도 휠과 타이어는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 휠도 잘 찍어놔야겠습니다. 휠값이 10만원인데 30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행기 시간 문제도 있고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으니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전 자차란 말에 속았다며 친구는 억울해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렌터카 업체는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완전 자차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번 일을 겪은 친구는 이제는 비싸더라도 대기업 렌터카만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신경 쓸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하는 거죠. 저처럼 최저가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렌터카 협회에서는 완전자차, 슈퍼자차 같은 용어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퍼펙트자차, 슈퍼 울트라자차 등의 용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반자차, 중급자차, 고급자차 같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장기간으로 제주도로 여행 오시는 분이라면 내 차를 가지고 배 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렌터카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물론 사고 없이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였고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테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자차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아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하나만 보고 아무 렌터카 업체에서 렌트해서는 안됩니다. 업체마다 다른 보험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렌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연료 환불은 안되기 때문에 최초 연료량을 잘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가득 채우실 필요 없이 중간중간 조금씩 주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